엿사세요. 달고 맛있는 엿사가세요. 덕세의 구성진 목소리가 산골짜기를 메아리 쳤습니다. 구릿빛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그의 굵직한 목소리는 멀리 멀리 퍼져나갔지요. 등에는 무거운 엿 괴짝을 지고 허리춤에는 엿을 자르는 가위를 차고 다니는 그의 모습은 여느 떠돌이 장사치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덕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키도 제법 크고 어깨도 널찍했지요. 무엇보다 그의 눈에는 평범한 엿장수와는 다른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더 큰 무언가를 갈망하는 야심의 불빛이었지요. 아이고, 장사치 날이어서 오시오. 오늘은 어디서 오셨소? 마을 어귀에서 빨래를 하던 안악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순박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아이고, 부인님 안녕하시오. 저는 먼 고을에서 왔소. 우리 마을 엿이 아주 유명하다 하여 일부러 가져왔소. 덕세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말솜씨는 제법 능숙했지요. 오랜 장사 경험으로 다져진 것이었습니다. 그럼 엿 좀 보여주시오. 물론이지요. 덕세는 괴짝을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윤기나는 갈색 엿이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지요.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어머나, 이 엿이 참 맛있어 보이네요. 한번 드셔보시오. 제가 직접 만든 엿이거든요. 덕세는 작은 조각을 떼어 안악에게 건넸습니다. 안악이 입에 넣고 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어머, 이게 이렇게 달콤할 줄이야. 정말 맛있소. 고맙소, 고맙소. 덕세는 우쭐해졌습니다. 자신의 엿이 인정받는 것이 기뻤거든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곧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아이들도 엿 냄새를 맡고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엿 주세요. 저도 주세요. 아이들이 제잘거렸습니다. 덕세는 웃으며 작은 조각들을 나누어 주었지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니 고맙구만요. 장사치 나리는 참 인심이 좋으시네요. 마을 사람들의 칭찬에 덕세의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지요. 이런 작은 마을에서만 계속 장사할 것인가? 분명 어딘가에는 더 큰 기회가 있을 텐데. 덕세는 어린 시절부터 남보다 더 나은 삶을 꿈꿔왔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고생만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세상에 나왔지요. 처음에는 머슴살이도 하고 나무꾼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불만이 있었지요. 왜 나는 이런 힘든 일만 해야 하나? 분명 더 좋은 길이 있을 텐데. 그러다 우연히 엿 만드는 법을 배웠고 떠돌이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엿장수 일도 쉽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자유롭게 여러 곳을 다닐 수 있었지요. 장사치 나리는 어디서 주무실 예정이시오? 마을 이장이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아직 정하지 못했소. 그럼 우리 마을 사랑방에서 하룻밤 주무시지요. 마침 빈 방이 있소. 고맙소. 그렇게 하겠소. 덕세는 마을 사람들의 친절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지요. 이 사람들은 참 순박하구나. 이런 곳에서 뭔가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덕세는 하루 장사를 마치고 사랑방에서 쉬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리는 어느 고향이시오? 저는 경상도 산골 출신이요. 그럼 가족은 있으시오? 덕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아니요. 혼자 살고 있소. 그러시군요. 혼자 사시기 외로우시겠소. 외롭기야 하지만 뭐 익숙해졌소.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덕세는 정말로 외로웠거든요.
혼자서 이 마을 저 마을 떠돌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덕새는 홀로 사랑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지요.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할까? 이대로 계속 떠돌기만 할 것인가?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상한 바람이었지요. 마치 어디론가 가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덕새는 갑자기 여행을 계속하고 싶어졌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튿날 아침, 덕새는 마을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길을 떠났습니다. 안녕히 가시오, 나리. 또 이 길로 오시면 꼭 들러주시오.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었습니다. 덕새도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지요. 고마웠소. 기회가 되면 꼭 다시 오겠소. 덕새는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길이 험했지만 날씨가 좋아 기분이 상쾌했지요. 새들이 지저귀고 시냇물이 졸졸 흘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널찍한 큰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좁은 산길이었지요. 큰 길로 가면 안전하겠지만 평범한 마을들만 지나갈 테고 산길로 가면 어떤 곳이 나올까? 덕새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평소라면 안전한 큰 길을 택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모험을 해보고 싶었지요. 한번 산길로 가보자. 혹시 특별한 곳이 있을지도 모르고. 덕새는 좁은 산길을 택했습니다. 길이 험해질수록 그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지요.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나무 뿌리가 얽혀 있고 돌멩이가 널브러져 있어 걷기가 쉽지 않았지요. 하지만 덕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덕새는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큰 바위에 앉아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있구나. 덕새는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연기가 나는 곳을 향해 계속 걸어갔지요. 드디어 산 너머로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다른 곳과 달랐거든요. 어딘지 고요하고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지요. 더 가까이 다가가자 더욱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여인들이었거든요. 밭에서 일하는 이도, 우물에서 물 깃는 이도, 빨래하는 이도 모두 여자들이었지요. 이상하다. 남자들은 어디 갔을까? 덕새가 궁금해하며 마을 어귀에 서 있는데 한 여인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나그네 나리시군요. 어서 오시오. 그 여인은 30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수수했지만 눈빛이 따뜻했지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린 과부 머리였습니다. 아, 안녕하시오. 저는 길을 가다 들른 엿장수요. 엿장수시라고요? 어머, 반갑소. 저희는 엿을 구경한 지도 오래됐소. 여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손님을 만난 것처럼 기뻐했지요. 그럼 엿을 좀 보여주시겠소? 물론이지요. 덕새는 괴짝을 내려놓고 엿을 꺼냈습니다. 여인이 엿을 보더니 감탄했지요. 어머나, 이렇게 좋은 엿이라니. 다른 분들도 불러올게요. 여인이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엿장수 나리가 오셨어요. 곧 마을 여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10명 남짓 되어 보였는데 모두 과부 차림이었지요. 정말 엿장수시네요. 어머, 얼마나 오래간만인지. 저희는 엿을 본 지가 언제인지 몰라요. 여인들이 반가워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덕새는 이상했습니다. 엿을 못 본 지 오래됐다는 것도 그렇고 마을에 남자가 없다는 것도 그렇고 실례지만 이 마을에는 남정네가 없는 것 같은데 덕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그렇소. 저희는 모두 과부들이요. 남편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과부들만 모여 살고 있어. 한 여인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과부촌이라고 불리지요. 세상에서 버려진 여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할까요? 다른 여인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덕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부들만 모여 사는 마을이라니 그런 곳이 정말 있을 줄은 몰랐지요. 그럼 혹시 저 같은 나그네가 머물러도 괜찮겠소? 물론이지요. 오히려 환영이요. 저희야말로 외부 소식이 그리웠소. 그렇소, 그렇소. 오랜만에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겠네요. 과부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덕세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요. 이렇게 환영받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곳은 정말 특별한 곳이구나. 혹시 여기서 내가 원하던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덕세의 마음에 야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오늘 밤은 어디서 주무시겠소? 저는 아무데나 괜찮소. 그럼 제가 빈 방을 하나 내드릴게요. 우리 집에 오시지요. 옥분이라는 여인이 나섰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인들보다 약간 어려 보였지요. 2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고맙소. 신세가 많이 지겠소. 아니에요. 저희야말로 고마운 일이지요. 그날 저녁 덕세는 과부촌의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옥분이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려주었고 다른 과부들도 하나둘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나리는 어디서 오셨소? 혼자 계신 지 오래되셨소? 연 만드는 일이 힘들지 않으시오?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덕세는 대답하면서 이 여인들의 외로움을 느꼈지요. 모두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여러 고을을 다니며 엿을 팔고 있소. 혼자 사는 지는 꽤 오래됐지요. 그럼 외로우시겠어요. 옥분이 동정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외롭기야 하지만 자유롭기도 하고요. 덕세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지요. 이 여인들은 모두 외롭구나.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것 같고 혹시 여기서 뭔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밤이 깊어가자 과부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덕세는 옥분이 마련해준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지요.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맴돌았거든요. 이곳에서 계속 지내면 어떨까? 이 외로운 여인들의 의지가 되어주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덕세의 욕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덕세가 과부촌에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의 소중한 구성원이 되어 있었지요. 아침에는 과부들과 함께 밭일을 도왔습니다. 낮에는 엿을 만들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었지요. 덕세나리 덕분에 마을이 훨씬 활기가 생겼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나리가 계시니 든든해요. 과부들은 덕세를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오랫동안 남자 없이 살아오던 그녀들에게 덕세는 구원자 같은 존재였지요. 덕세도 이런 대접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진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덕분에 저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덕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덕세는 단순한 엿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소문난 약초꾼이었지요. 산속을 누비며 온갖 약초를 캐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덕세야, 이리 와봐라. 어린 덕세가 8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산에서 약초를 캐며 부르셨지요. 아버지, 뭐예요? 이 풀을 잘 봐라. 잎사귀 모양이 특이하지? 이건 독을 풀어주는 약초란다. 아버지는 덕세에게 여러 가지 약초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버지? 이건 지혈에 좋은 풀이고, 저건 열을 내려주는 풀이지. 그리고 이건
아버지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지요. 어떤 약초가 어떤 병에 좋은지, 어떻게 달여서 먹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덕세야, 이 지식은 아주 소중한 거란다. 언젠가 내게도 도움이 될 것이야. 네, 아버지. 덕세는 그때만 해도 약초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시키니까 따라 배우는 정도였지요. 하지만 덕세가 12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절벽에서 떨어진 것이었지요. 홀어머니와 함께 남겨진 덕세는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도 몸이 약해 일을 할 수 없었고 덕세가 온갖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야 했지요. 그러다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덕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떠돌이 생활을 시작한 것이지요. 엿장수가 된 것도 우연이었습니다. 한 고을에서 엿 만드는 노인을 만나 기술을 배우게 된 것이었지요. 하지만 엿장수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아버지에게 배운 약초 지식을 복습했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될 것 같아서였지요. 그리고 실제로 여행길에서 약초 지식이 도움이 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다친 사람을 도와주거나 아픈 사람에게 약초를 구해다 준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런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자칫하면 무당이나 의원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고, 그러면 관가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덕세는 늘 자신의 약초 지식을 숨기고 다녔습니다. 그냥 평범한 엿장수로 보이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요. 과부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부터 약초를 안다고 밝혔다면 과부들이 의심했을 테고 자신의 목적을 의심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일단은 평범한 엿장수로 지내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씩 실력을 보여주는 것도 좋겠고, 그런데 덕세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숨겨진 능력이 곧 시험받을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덕세는 마을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과부들의 집 앞을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났지요. 이 냄새는 뭔가 독성이 있는 냄새 같은데, 덕세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지식으로 냄새의 정체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분명 어떤 독초에서 나는 냄새 같았지요. 누가 독초를 만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실수로 독초를 집에 가져온 건가? 덕세는 불안해졌습니다. 독초는 매우 위험했거든요. 특히 독성이 강한 것은 냄새만 맡아도 해로울 수 있었지요. 하지만 섣불리 나서기도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독초를 안다고 말하면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지?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나? 덕세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정했지요. 아니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나중에 의심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 덕세는 냄새가 나는 집 앞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신가요? 네, 누구세요? 안에서 춘실이라는 과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덕세요. 혹시 괜찮으신지 궁금해서요. 아, 덕세 날이시군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이상했지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시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덕세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뭔가 문제가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도 났지요. 춘실 누님. 덕세가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춘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요. 얼굴이 새파래지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덕세는 즉시 춘실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맥박이 빠르고 호흡이 거칠었지요. 확실히 독초에 중독된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춘실의 생명이 위험했거든요.
춘실 누님, 정신 차리시오. 덕세는 급히 자신의 약초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해독에 필요한 약초들이 있었지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금방 나아질 거요. 덕세는 재빨리 약초를 씹어서 춘실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혈자리를 눌러 독기가 퍼지는 것을 막으려 했지요. 한참이 지나자 춘실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얼굴빛이 돌아오고 숨도 안정되었지요. 고맙소, 덕새나리. 춘실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괜찮으시면 됐어요. 하지만 덕새는 걱정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과연 이튿날부터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덕새나리가 춘실이를 구했다더라. 어떻게 구하셨는데요? 신기한 약초로 독을 풀어주셨다지 뭐예요. 덕새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엿장수로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았지요. 덕새가 춘실을 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여전히 그 이야기가 화제였지요. 과부들은 덕새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시선이었지요. 그날도 평화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덕새는 옥분과 함께 마당에서 엿을 만들고 있었고, 다른 과부들은 각자 집안일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마을 저편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 절규는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덕새는 손에 들고 있던 엿주걱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지요. 무슨 소리지? 옥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곧이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급히 달려오고 있었지요. 덕새 형님 어디 계시오? 마을 저편에서 춘돌이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었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춘돌이는 과부촌에 사는 몇 안 되는 남정네 중 하나였습니다. 20살간 넘은 총각으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지요. 평소에는 과부들의 힘든 일을 도와주는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춘돌아, 무슨 일이냐? 덕새가 급히 다가갔습니다. 형님, 큰일 났소.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소. 춘돌이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쓰러지셨는데? 아침에 산나물을 끓여 드시고 나더니 갑자기 온몸을 떨면서 쓰러지셨소. 숨도 가쁘게 쉬시고 말씀도 못하시고. 춘돌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증상을 들어보니 독초 중독 같았거든요. 빨리 가자. 덕새는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옥분이 내 약초 주머니 좀 가져다 주시오. 급해요. 네, 알겠어요. 옥분이 급히 덕새의 짐에서 약초 주머니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과부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무슨 일이에요? 춘돌이 어머니가 쓰러지셨대요. 어머나, 큰일이네요. 과부들이 걱정스럽게 수군거렸습니다. 덕새는 춘돌이를 따라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과부들도 뒤따라왔지요. 춘돌이네 집에 도착하자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춘돌이 어머니가 방에 누워 괴로워하고 있었거든요. 얼굴은 새파래지고 식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지요. 어머니, 정신 차리시오. 춘돌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애타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지요. 덕새는 즉시 춘돌이 어머니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맥박을 짚어보고 호흡을 확인하고 얼굴빛을 자세히 관찰했지요. 역시 독초 중독이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고. 덕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춘돌아, 어머니께서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다고 했지? 산나물을 끓여서 드셨소. 어제 산에서 따온 나물을요. 그 나물 좀 보여줄 수 있겠니? 네, 부엌에 남은 게 있소.
춘돌이가 덕새를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솥에는 아직 나물 국물이 남아 있었지요. 덕새가 국물을 살펴보니 역시나 독이 있는 풀이 섞여 있었습니다. 버섯도 몇 개 보였는데 그 중에는 독버섯도 있었지요. 이건 상당히 위험한 독이다. 빨리 해독하지 않으면 덕새는 서둘러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어떠시오? 춘돌이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어봤습니다. 덕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는 어머니를 구할 수 없었거든요. 과부들도 모두 덕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덕새나리, 춘돌이 어머니가 어떠신가요?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모두들 덕새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덕새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춘돌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머니를 도와보겠소. 하지만 덕새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무엇이오? 저에게는 여러분이 모르는 능력이 있어. 약초를 다루는 기술 말이오. 과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약초요? 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요.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지만 어머니를 구하려면 이 능력을 써야겠소. 덕새는 자신의 약초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온갖 종류의 약초들이 정리되어 있었지요. 어머나, 이렇게 많은 약초를. 옥분이 감탄했습니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소. 어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니까요. 덕새는 해독에 필요한 약초들을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물을 끓여 약을 다리기 시작했지요. 이 약초들을 우려내면 독을 중화시킬 수 있어. 물이 끓는 동안 덕새는 춘돌이 어머니의 혈자리를 눌러주었습니다. 독이 더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지요. 형님께서 이런 신기한 기술을 아시다니. 춘돌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어머니 치료에 집중하자. 약이 다 다려지자 덕새는 조심스럽게 춘돌이 어머니에게 먹였습니다. 한 숟가락씩 천천히 넣어주었지요. 어머니, 이 약을 드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다 먹인 후 1시간 정도 지나자 어머니의 얼굴빛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지요. 어머니, 춘돌이가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의 숨도 점점 안정되었고 의식도 또렷해졌지요. 어디가 여기지? 춘돌이 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셨군요. 춘돌아, 내가 왜 누워있지? 어머니가 산남을 드시고 쓰러지셨어요. 덕새 형님께서 구해주셨어요. 춘돌이 어머니가 덕새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소, 덕새나리. 나리께서 날 구해주셨다니. 천만에요. 괜찮으시면 됐어요. 하지만 과부들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의심이 섞여 있었지요. 춘돌이가 덕새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정말 고맙소. 그런데 뭔가 형님은 대체 누구시오? 엿장수가 어찌 이런 신기한 약수를 아시오? 춘돌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덕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았지요. 그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마. 하지만 춘돌이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지금 말씀해 주시오. 형님께서 저희 마을에 오신 것이 정말 우연이었소? 무슨 뜻인가? 혹시 처음부터 목적이 있어서 오신 건 아니시오? 춘돌이의 질문이 마을 전체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춘돌이 어머니가 회복된 소식은 과부촌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함께 퍼진 것은 덕새에 대한 의혹이었지요. 덕새나리가 죽어가던 사람을 살렸다더라. 그런데 어떻게 엿장수가 그런 기술을 아실까? 뭔가 수상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고 온 건 아닐까? 과부들의 수군거림이
마을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덕세는 마을 우물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했지요. 덕새날이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옥분이 서 있었습니다. 아, 옥분이시오. 나리께서 혼자 앉아 계시니 걱정이 되어서요. 옥분이 덕새 옆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나리께선 처음부터 저희를 속이신 거였소? 옥분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속였다는 건 아니오. 다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뿐이오. 그럼 나리는 대체 누구시오? 왜 이곳에 오신 것이오? 덕새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았지요. 저는 정말로 엿장수요. 하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약초수를 배웠을 뿐이요. 그럼 왜 숨기셨소? 별다른 이유는 없었소.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덕새는 완전한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서 더 나은 삶을 꿈꿨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춘돌이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지요. 형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 뭔가? 형님께서 저희 마을에 오신 것이 정말 우연이었소? 춘돌이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뜻이냐? 혹시 처음부터 목적이 있어서 오신 건 아니시오? 저희 과부촌을 노리고 말이오. 덕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춘돌이가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본 것 같았거든요. 그런 게 아니오. 정말 길을 잘못 들어서. 그렇다면 다행이오. 하지만 형님께서 저희에게 솔직하지 않으셨다는 건 분명하소. 춘돌이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형님께서 가지고 계신 약초들이 너무 많소. 평범한 엿장수가 그런 귀한 약초들을 어떻게 구하셨소? 춘돌이의 지적이 날카로웠습니다. 덕새도 그 점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지요. 자신이 가진 약초들은 분명 평범한 엿장수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덕새가 대답을 망설이는 사이 다른 과부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덕새날이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요. 나리는 정말 단순한 엿장수세요? 혹시 다른 목적이 있으신 건 아니에요? 혹시 저희를 이용하려는 건 아니에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덕새는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춘돌이 어머니를 구해드렸잖소. 그것만으론 부족하시오? 물론 고마워요. 하지만 나리께서 저희를 속이셨다는 게 서운해요. 옥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리께서 왜 저희 같은 과부촌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과부가 덧붙였습니다. 혹시 저희의 외로움을 이용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 말에 덕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전곡을 찔린 기분이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오. 하지만 덕새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춘돌이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씀해 주시오. 형님께서 이곳에 오신 진짜 이유가 무엇이오? 저는 그냥. 덕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알고 있었지만 말하기가 두려웠지요. 형님께서 대답을 못하시는 걸 보니 뭔가 숨기는 게 있으시는군요. 춘돌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 과부가 소리쳤습니다. 혹시 나리께서 저희를 첩으로 삼으려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저희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니고요? 과부들은 만만하다고 생각하신 건 아니에요? 과부들의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안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지요. 덕새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사람들을 구하려 했는데
오히려 의심받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오? 모르겠어요. 나리께서 저희에게 거짓말하셨으니까요. 처음부터 속이고 들어오신 분을 어떻게 믿어요? 과부들의 말이 덕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덕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욕심을 부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욕심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여러분이 옳소. 저는 정말로 욕심을 부렸소. 덕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길을 잘못 들어온 것이었소. 하지만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 이곳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소. 과부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소. 혼자서 이곳저곳 떠돌며, 그래서 여러분의 따뜻함을 받으며 정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소. 덕세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구하는 것만큼은 진심이었소. 욕심은 부렸지만 여러분을 해치려는 마음은 없었소. 과부들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이해가 뒤섞인 감정이었지요. 나리의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저희를 속이신 건 사실이잖아요. 옥분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덕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과부들의 시선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신뢰가 깨진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아니다. 나는 분명히 잘못했다. 욕심을 부렸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덕세의 진정한 인격이 시험받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덕세만 홀로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르렁, 그르르.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는 분명 짐승의 울음이었지요. 덕세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그 소리는 보통 짐승의 울음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거대하고 위험한 것의 소리였습니다. 쿵, 쿵. 땅이 울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큰 것이 마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 돌이 굴러가는 소리가 함께 들렸지요. 아이고, 무슨 소리지?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지? 혹시 산적이라도 내려온 건가? 과부들이 불안해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마을 한복판에서 엄청난 포효가 울려 퍼졌습니다. 으르렁. 그 소리에 온 마을이 진동했습니다. 집의 기둥까지 흔들릴 정도였지요. 곰이다. 곰이야.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덕세가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거대한 검은 곰 한 마리가 마을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 크기가 보통 곰의 2배는 되어 보였지요. 어깨 높이만 해도 사람 키만 했습니다. 어머, 어쩌면 좋아. 도망가야 해. 과부들이 공포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집 안으로 숨으려 했지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곰이 사람들을 해치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마을 한복판에 서서 하늘을 향해 슬프게 울부짖을 뿐이었지요. 곰의 울음소리는 포효라기보다는 애절한 신음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온 고통을 토해내는 것 같았지요. 춘돌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곰은 예전에 우리 마을을 습격했던 그 곰 같소? 무슨 이야기냐? 덕세가 물어봤습니다. 10년 전쯤 이 마을에 큰 곰이 나타나서 난리가 났었소. 그때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쫓아냈는데 춘돌이의 말에 나이든 과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그때 그 곰의 새끼를 다치게 했었지. 새끼를 다치게 했다고요? 그렇소. 곰이 마을에 내려와서 농작물을 해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만 새끼 곰을 돌로 쳐서 다치게 했소. 그럼 복수하러 온 건가요? 덕새는 곰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곰의 눈에는 증오보다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그리고 뭔가 간절히 호소하는 빛이 있었습니다. 음, 음, 곰이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깊은 고통의 소리였거든요. 덕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곰은 복수하러 온 게 아니라 도움을 청하러 온 것 같았지요. 그때 춘돌이가 덕새에게 매달렸습니다. 덕새 형님, 뭔가 형님께서 약초수를 아시니 혹시 짐승을 다루는 방법도 아시지 않소? 춘돌이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제발 저희를 살려주시오. 다른 과부들도 하나둘 덕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주세요. 과부들의 간절한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아까까지 덕새를 의심했던 그들이었지만 위기 앞에서는 그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지요. 덕새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을 의심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니 씁쓸했지만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덕새가 망설이고 있을 때 곰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덕새의 마음을 파고들었지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덕새는 직감했습니다. 저 곰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어쩌면 저 곰도 아픈 건 아닐까요? 덕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저 곰이 우리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도움을 청하러 온 것 같아요. 과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요. 곰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니. 하지만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잖아요. 덕새의 말이 맞았습니다. 곰은 마을에 들어온 지 1시간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사람들을 해치려 하지 않았지요. 형님, 정말 저희를 도와주시겠소? 춘돌이가 간절하게 물어봤습니다. 덕새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까까지 자신을 의심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렇다고 외면할 수는 없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곰도 도움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알겠소. 해보겠소. 덕새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모두 뒤로 물러나 계시오.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과부들이 안전한 곳으로 물러났습니다. 덕새는 천천히 곰에게 다가갔지요. 조심하시오, 덕새나리. 옥분이 걱정스럽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덕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곰과 눈을 마주치며 차근차근 걸어갔지요. 곰이 낮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공격하지는 않았지요. 덕새가 가까이 다가가자 곰이 앞발을 들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지요. 오래된 상처였지만 아직도 아물지 않고 골마 있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덕새는 자신의 약초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아프겠지만 참아다오. 덕새는 곰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치료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고름을 빼내고 약초를 발라주고 천으로 감아주었지요. 곰은 가만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아픈 듯 신음을 내기도 했지만 덕새를 공격하지는 않았지요. 곰의 울음소리가 점점 잔잔해졌습니다. 고통이 줄어드는 것 같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런, 곰이 순해졌네. 덕새나리가 짐승까지 다스리시는구나. 정말 신기한 일이야. 하지만 상처 치료가 끝나자
곰은 다시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더 큰 고통이 있는 것 같았지요. 덕새는 곰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곰이 자꾸 산 쪽을 바라보며 애타게 울고 있었거든요. 혹시 새끼가 있는 건 아닐까? 덕새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곰은 덕새의 옷자락을 물고 산으로 끌고 가려 했지요. 저 곰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것 같소? 덕새가 과부들에게 말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 곰은 우리를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분명 무언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덕새는 곰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곰을 따라가 보겠소. 모두 여기서 기다려 주시오.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옥분이 말렸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소. 춘돌이도 나섰습니다. 아니요. 너무 많이 가면 곰이 경계할 수 있어요. 저 혼자 가는 게 좋겠어요. 덕새는 곰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달빛 아래 산길은 험했지만 곰이 앞장서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었지요. 한참을 걸어 올라가니 깊은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곰이 그 동굴 앞에서 멈추더니 덕새를 바라봤지요. 여기에 뭔가 있구나. 덕새가 동굴 안을 들여다보니 작은 새끼 곰 한 마리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쁘고 열이 심하게 났지요. 아이고, 이 새끼가 아팠구나. 덕새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새끼 곰이 심한 병에 걸려 있었던 것이지요. 어미 곰이 덕새를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발 내 새끼를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 같았지요. 걱정 마라. 내가 최선을 다해보마. 덕새는 밤새도록 새끼 곰을 치료했습니다. 약초를 다려 먹이고 열을 내려주기 위해 찬 물수건을 올려주고 계속 쓰다듬어 주었지요. 어미 곰은 덕새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새끼를 치료해주는 덕새를 지켜보며 때로는 고마운 듯 코를 비비기도 했지요. 이 아이는 독성 있는 풀을 잘못 먹었구나. 하지만 아직 어려서 해독이 가능할 거야. 덕새는 정성껏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새끼 곰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숨도 안정되고 열도 떨어졌지요. 크르르. 새끼 곰이 작게 울며 눈을 떴습니다. 어미 곰이 기쁨의 포효를 울었습니다. 그리고 덕새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덕새는 그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짐승도 고마움을 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나는 지금까지 뭘 했나? 욕심만 부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덕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구나. 어미 곰과 새끼 곰은 덕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깊은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덕새는 홀로 마을로 돌아왔지요. 동이틀 무렵 덕새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과부들이 밤새 기다리고 있었지요. 덕새나리, 무사하시군요. 곰은 어떻게 되었어요? 모두들 걱정스럽게 달려왔습니다. 덕새는 밤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곰이 새끼를 구하려고 왔던 것, 자신이 밤새 새끼 곰을 치료해 준 것, 그리고 곰 가족이 평화롭게 떠난 것까지 모든 것을 말했지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덕새나리께서 정말 대단하시오. 곰도 자식 사랑은 똑같구나. 과부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덕새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니요.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리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과부들이 놀랐습니다. 저는 처음에 정말로 욕심으로 이 마을에 들어왔소. 덕새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엿장수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편안하고 좋은 삶을 꿈꿨소. 그래서 여러분의 외로움을 이용하려 했소.
과부들은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것을 보고 이곳에서 안주하며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소. 덕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약초수를 숨겼고 제 정체를 속였소. 모든 것이 저의 욕심 때문이었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곰모자를 보면서 깨달았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오. 덕세가 고개를 들어 과부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미 곰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새끼를 구하려 했소. 그 모습을 보니 저의 욕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알겠더군요. 덕새나리, 옥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소.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욕심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오. 덕새는 일어서서 깊이 절했습니다. 여러분의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소. 다만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올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할 뿐이요. 과부들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이해와 용서가 뒤섞인 감정이었지요. 그때 옥분이 덕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리, 고개를 드세요. 옥분이, 나리께서 욕심이 있으셨다 한들 결국 저희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춘돌이 어머니도 구하시고 곰의 새끼도 구하시고 다른 과부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처음 마음이 어떠셨든 나리의 행동은 진실했어요. 나리께서 목숨을 걸고 저희를 구해주셨잖아요. 춘돌이도 다가왔습니다. 형님, 저도 너무 의심만 했소. 형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결국 저희에게 도움이 되셨잖소. 아니요, 너희들이 의심하는 게 당연했소. 덕새가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욕심을 부렸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오. 이제는 진심으로 사람을 돕고 싶소.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신비로운 바람이었지요. 나무들이 하늘하늘 춤을 추고 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저것 보세요. 누군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하늘에서 환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나타난 것은 백발의 노인이었지요. 온몸에서 신성한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산신령이시다. 과부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신령은 덕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덕새여, 내가 보여준 것은 진정한 용기였느니라. 산신령님, 덕새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욕심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결국 사랑으로 끝맺었구나. 그것이 바로 사람다운 모습이니라. 산신령의 목소리는 온화했습니다. 내가 곰모자를 구한 것은 단순히 짐승을 도운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내 자신의 욕심을 이겨낸 것이기도 하다. 저는 아직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다. 하지만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치려 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니라. 산신령이 손을 들어 마을을 축복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앞으로 평화가 깃들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가거라. 빛이 점점 사라지면서 산신령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덕새는 마을 사람들과 마지막 작별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겠소. 어디로 가시려고요? 옥분이 아쉬워했습니다. 다시 엿장수의 길을 걷겠소. 하지만 이번엔 다른 마음으로 말이요. 어떤 마음으로요? 욕심이 아니라 봉사하는 마음으로요. 제가 가진 약초 지식으로 아픈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소. 덕새는 짐을 꾸렸습니다. 떠날 때의 마음은 올 때와 완전히 달랐지요. 날이 가끔 들러주세요. 잊지 않겠소. 과부들이 눈물을 흘리며 배웅했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진심 어린 애정이 담긴 눈물이었지요. 덕새가 떠난 후 과부촌에는 정말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더욱 돈독해졌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해 나갔지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덕세가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다른 마을에서 온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덕세나리, 과부들이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셨소, 여러분. 덕세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더욱 온화해졌고 눈빛도 맑아졌지요. 이분들은 누구세요? 다른 마을에서 온 환자들이요. 제가 치료해드리고 있는데 잠시 쉬어갈 곳이 필요해서요. 물론이지요. 어서 들어오세요. 과부들은 흔쾌히 환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덕세는 며칠 동안 마을에 머물며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과부들에게도 간단한 약초 지식을 가르쳐 주었지요. 이 약초는 감기에 좋고 이건 상처에 바르면 좋아요. 정말 신기하네요. 우리도 이런 걸 배울 수 있다니. 과부들이 열심히 배웠습니다. 약초 지식을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알수록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덕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지식을 숨기지 않고 기꺼이 나누려 했지요. 마지막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덕세를 위한 작별 잔치를 열었습니다. 덕세나리께서 저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리 덕분에 저희도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과부들이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저야말로 여러분에게 배웠소. 덕세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이요. 춘돌이가 물어봤습니다. 형님, 앞으로 어떻게 사실 예정이시오?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거요. 약초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제가 가진 지식을 나누면서요. 혼자서 다니시는 것보다 정착하시는 게 어떨까요? 옥분이 제안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떠돌이 생활이 맞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덕세는 환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이튿날 아침, 덕세는 환자들과 함께 마을을 떠났습니다. 과부들이 마을 어귀까지 나와 배웅해 주었지요. 안녕히 가세요, 나리. 꼭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손을 흔들며 배웅하는 과부들을 바라보며 덕세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그리고 그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 덕세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지요. 몇 년이 지나자 덕세의 이름은 여러 고을에 알려졌습니다. 마음 좋은 약초꾼, 떠돌이 의원 등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요. 하지만 덕세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하늘이 내려준 재능을 나누는 것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덕세는 높은 산 위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멀리 과부촌이 보였지요. 그 마을에서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잘 지내고 있겠지. 덕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났지요.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덕세는 평생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욕심 대신 사랑을, 거짓 대신 진실을, 이기심 대신 봉사를 택한 삶이었지요. 여러분, 덕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영원할 것입니다. 덕세가 처음 과부촌에 갔을 때는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편안한 삶, 사람들의 인정, 안정된 지위를 원했지요.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를 도우며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데 있었지요. 공모자의 사랑을 보며 덕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랑만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이지요. 덕세가 얻은 것은 불로불사나 큰 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지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욕심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맺은 이야기,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진실로 마무리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욕심보다 사랑과 용서가 더 큰 기적을 부른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분은 마음에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덕세처럼 여러분도 욕심 대신 사랑을, 이기심 대신 봉사를 택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한 마음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